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독박의 시니어 주식입니다. 시장 상당히 지금 현재는 전망이 어렵습니다. 다들도 두렵게 생각하는 것인데 두려워할 만하죠. 그렇죠. 미국 시장도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 이상 큰 폭의 하락을 좀 한 겁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하락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도요. 금일 그 반도체 지수 하락의 투자 ETF하고 엔비디아 하락의 투자 ETF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런 걸 보면 일단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월요일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공포지수라고 여기는 빅스 지수가 29를 넘어섰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지금 현재는 잘 알려주고 피부에 와닿는 기름값이죠.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가격이 4월 인도분이 $90를 넘어섰습니다. 공포라고 해야 됩니다. $90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 자체를 건드릴 것이고 지금 환율을 건드리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경기를 완전히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난해한 입장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만 한번 볼게요. 이번에 코스닥 시장이 보다는 이제 그 코스피 시장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이번 고점이 6,300이지만 한 6,200 정도까지는 고점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한 6,200 정도를 고점이라고 보고 떨어지는 게 이제 지금 보면은 한 5,000, 한 100, 200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한 20%의 하락 조정을 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20% 하락 조정이면은요, 웬만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 대형주들 제외하고서는 그냥 30%는 그냥 숨도 안 쉬고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어찌됐건 종합주가지수 20% 빠진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은 10% 나왔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 하락갭, 원래 하락할 때 발생한 갭은 빨리 메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메웠어요. 메우고 더 올라갔죠. 근데 이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는 하락 갭을 완전하게 메우지 못한 상태에서 대기 매도 물량을 막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지정학적인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두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올라가는 모습 보였지만 내려갈 때는요 그게 뭐 봐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시죠. 저도요, 금요일날 현금화를 한 상태에서 넘어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자신이 현금화를 못 시켰어요. 마지막에 넥스트장에서, 애프터마켓에서요, 물량을 샀어요. 물량을 대형주를 샀어요. 참다가 그냥 샀거든요. 샀더니만 뭐 당연히 빠지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됐건 금일 그런 상황에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과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의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요. 저희는 시니어 방송이지만 단기 투자를 위주로 합니다. 다만 단기 투자에 있어서 놓고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때문에 매매의 회전율은 높지 않습니다. 높이라고 얘기 안 해요. 보통 한 3번 정도, 한 3번에서 2번 정도. 지금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서 2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시가 무렵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군들을 있다고 가정하에 말씀드릴게요. 편의상,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뭐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도 올라가다가 물량을 좀 맞았어요. 그렇죠. 물량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삼성전자는 시가 무렵에는 제가 보기에는 종가상으로 놓고 볼 때 188,200원 끝났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 188,200원에 끝났습니다. 이거는 물론 지금 지금 넥스트장이 아니에요. 본장의 움직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양선이었어요. 삼성전자는요. 양선 상태에서 갭 중앙에 이제 그 봉 차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사실 이런 모습이 그 지정학적인 위험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요. 일단은 좋은 모습이에요. 지정학적인 모습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놓고 볼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기술적인 모습이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지정학적인 그런 이유를 끼고 빅스 지수를 끼고 한다 그러면 현재의 모습은 일단은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182,000원이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전일 이틀 전에 종가죠. 이틀 전에 그러니까 시가가 되겠죠. 시가 184,000원 정도, 184,000원 정도 부근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184,000원 이상에서 비중을 축소 한번 했다가, 그렇죠, 비중을 한번 축소했다가 다시 저점을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물량을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0시 반에서 12시쯤에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결코 그냥 죽진 않거든요. 시장은요, 악화된다는 모습이 나올 때 결코 그냥 악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표 주자는요, 너는 그냥 다 죽었다 그러고 다 그냥 죽이는 그런 시장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무렵에는 그 이틀 전에 시가 가격에는 184,000원 그 사이, 지금 가격하고 요 사이에서 저점이 시가가 나오면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는 그 넥스트장, 사전장에서 주가가 많이 밀리게 되면은 매수 들어갔다가 본장에도 한번 흔들림이 나올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주 초반에 주가는 반전해서 10시 반 이후에 올라갈 때 물량 축소하고, 그리고 나서 10시 반에서 12시쯤까지 고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축소하고 두 번의 고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현금화하는 상태에서 내일을 맞이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N자형 거꾸로 놓은 모습이죠.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 시가 무렵에 매도 이후 저점 내려갈 때 재매수, 그다음에 다시 반등할 때 매도해서 현금을 좀 취하는, 좀 더 많은 현금을 취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다른 종목군들 투자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은 축소해야 됩니다. 어떤 업종으로 가야 되냐면은 1차적으로는 방산이죠. 미국 시장도요,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일단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랐습니다.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도 모습이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 거 놓고 볼 때는 우리도 이제 그쪽의 움직임을 좀 컨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시가 무렵에는 다른 종목과 동일하게 공포감에 떨려서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매수했다가 반등은 어떤 게 제일 빠를 것인가 하는 건데 에너지와 방산이 제일 빠를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 종목 중에 탑픽은 일단은 지금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S-오일이고요. 그 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러한 종목군들이 방산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각이 있는 풍산 같은 경우에도 후발로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풍산의 탄력성은 이들 종목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가 무렵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10% 이상 정도나 6, 7%씩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가 무렵은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이 초반에 있습니다. 그때 매수해서 장중 반등은 12시 반 내지 10시 반에 고점이 두 번에 걸쳐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시간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때 일단 일부분을 매도하고 그 폭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 변동성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변동성에 맞는 그런 종목은 방산과 에너지가 사실은 그 진폭이 제일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방산 쪽에 말씀드린 종목과 에너지 쪽에 말씀드린 종목을 가지고서 시가 무렵에 4, 5% 이상 밀릴 때 매수, 그 다음에 10시와 12시 반에 반등할 때 매도 이후에 현금화 전략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 끝날 때는요,
지금 뭐 기술주건, 방산주건, 에너지주건 장사가 없어요. 매물을 맞으면 그냥 밀려버릴 겁니다. 지금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이 특히 이제 올라가면은 WTI가 올라가게 되면 좋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WTI가 올라가게 되면 특히 이제 지금 뭐 지금 미얀마 가스라든가 호주 가스를 개발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좋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시장 전체와 휩쓸리면은요 환사에 같이 나가요. 그런 걸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오전장에 주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에너지 관련 종목과 방산주들은 현금화 같이 취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관련 종목군이나 에너지 관련 종목군, 방산은 좀 모르겠어요.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은 특히나 약간은 갖고 넘어가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을 저점에서 사셨다고 한다 그러면은 크게 밀릴 거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당분간 지금 원유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원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채취하는 것이요. 원유 시추봉을 한번 잠그거나 할 경우에는요. 그거 못 써요. 단기간에 걸쳐서 그걸 지금 이제 재가동하지 않으면 원유 시추봉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굳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파야 돼요. 그럼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예전에 걸프전 때도 그렇고 그거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이번에 카타르 같은 경우에도 가스를 갖다가 생산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은 변동성은 작지만 꾸준한 모습은 오히려 방산보다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을 한 번 더 짚어드리게 되면 현금화를 갖고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1차 하락폭만큼 20% 하락했죠. 그 다음에 10% 반등했어요. 하락폭에 반반등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하락을 하게 되면 1차 하락폭의 3분의 2 정도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2% 하락했죠. 다 22% 정도 하락했어요. 그럼 한 18% 정도 하락한다 그러면 이번 저점은 지금 상태에서 18% 정도, 그러면 5,500에서 18% 밀리면 한 4,500선 정도까지 저점이 예상됩니다. 4,500선 내에서 저점이 예상되고,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이번에는 5,000이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요, 5,000이 깨진다고 해서 많이 빠졌다 해서 막 들어가는 게 전략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번 저점은 1차 하락폭에 근접한 수준까지 저점이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명심하셔서 꼭 분할 매수와 현금 보유 비중은 가져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장해 드립니다. 늦은 밤 감사합니다. 금일 3월 7일 저녁 때 두 번째 방송 해드립니다. 독박의 시니어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